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학습지 왼쪽에다가 시간 순으로 이때까지 배웠던 역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동학농민운동 기억하시죠? 정말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조선이 자주적으로 있었으면 하는 그들의 바램들, 그리고 신분제가 폐지돼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그들의 바램들을 기억하면서 동학농민 운동의 그런 절차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군과 이 동학농민군이 우금치라는 곳에서 결국 전투를 벌였고 동학농민군이 철저하게 패배를 했었죠. 그 즉시 일본군은 한양 경복궁으로 진격을 해서 결국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조선에서 이제 갑오개혁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일본이 주도한 갑오개혁이긴 하지만 1차 갑오개혁 때는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그 1차 갑오개혁 때 이뤄졌던 개혁의 내용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가장 엄청난 큰 변화는 신분제가 폐지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신분제가 갑오개혁 때 폐지됐다라고 설명하는 건 틀린 설명이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미 갑신정변 때 그리고 동학농민 운동을 하면서 그 동학농민 군들이 신분제 폐지를 계속해서 주장했었고 그 이전부터 조선은 이미 근대 사회로 진입하고자 엄청나게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그냥 나타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를 하죠. 그 안에 현재 초중고라는 이 학제가 이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교육입국조서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청일전쟁의 승자는 누구였나요? 네, 일본이 승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침략하기 위한 그런 행동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명성황후는 결국 일본을 견제할 세력을 또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 세력이 바로 러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를 끌어들이려고 하자 결국 이를 안 일본은 결국 우리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하게 되는, 살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을 바로 우리는 을미사변, 을미년에 일어난 사변이라 그래서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을미년에 을미개혁을 단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을미개혁의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단발령,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단순히 머리를 자르는 것에서 넘어서서 정말 어떻게 보면 조선의 문화 자체가 흔들리고 문화적인 쇼크가 올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자, 을미개혁이 단행이 되고 또 이제 을미사변과 이런 단발령, 을미개혁에 반발했던 우리 조선인들은 결국 의병을 일으키죠. 스스로 일어난 군대, 일본에 저항하기 위한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의병을 일으킨다라는 것까지. 자, 이제 조선에는 이제 고종 혼자 남았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은 벌써 정치에서 물러나셨죠. 그리고 그 위풍당당했던 이 고종의 아내 명성황후는 결국 일본 손에 시해를 당하게 되면서 고종 혼자 이제 조선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었죠. 결국 고종은 어떤 선택을 단행하게 되나요? 그렇죠. 아관파천이라고 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네, 이 아관파천이라는 것은 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단순히 정말 단순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도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일단 러시아에게 고종도 도움의 손길을 요청을 한 거고 그 러시아가 그 손을 잡은 건데 단순히 도와주겠다. 그래 고종 너 지금 현재 조선이 힘드니까 단순히 내가 조선을 도와주겠다. 절대 아니라고 했죠. 러시아의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비용이 조선에게 발생을 했는지 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러시아 공사관으로 옮겨갔어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당연히 러시아의 정치 간섭이 엄청나게 심해지겠죠. 일본을 피하려다가 이제는 러시아라는 더 큰 산을 만나게 된 셈입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조선에 엄청난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산림체벌권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조선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네 산 정말 많다. 산에 정말 좋은 나무들 너무 많다. 우리가 그 나무 좀 끊어서 우리가 좀 사용할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부종은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러시아가 이제 조선으로 배를 타고 들락날락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당시 배는요, 석탄이라는 원료를 사용해서 배를 움직였어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배가 출발해서 조선으로 들어왔을 때 이 석탄을 갈고 다시 연료를 채워야 되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는데, 러시아가 조선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 도와주려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배를 좀 정박을 시켜서 배에다가 연료를 좀 주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너네 부산 보니까 되게 좋은 섬들이 많더라. 뭐 저령도라는 곳을 우리에게 좀 빌려주겠니?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이를 본 러시아가 조선에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봤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아니면 일본 역시도 조선에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아간파천 이후로는 엄청나게 외세의 그런 요구들,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이 조선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금광 채굴권을 요구를 해요. 그 당시 평안북도에 진짜 실제 금이 나는 산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금을 좀 캐다가 우리가 가져갈게. 그 금광을 채굴할 수 있는 좀 권리를 주세요. 라고 조선에게 요구를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철도 부설권이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발판 삼아서 대륙으로 진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조선과 뭔가 중국이나 뭐 러시아와 연결을 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선에 우리가 철도를 놔줄게, 기찻길을 놔줄게 라고 하면서 실제 뭐 경의선 같은 이런 기찻길이 놓여지게 돼요. 그게 단순히 조선인들의 뭐 원활한 교통수단을 위해서 철도를 놔줬을까요? 절대 아니죠. 조선 침략에 정말 발판을 마련하고 더 넓은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선에 요구를 했겠죠, 당연히.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무리한 요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조선인들 아니라고 했죠.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시민들이 모인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독립협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제 아관파천이 단행이 되죠. 러시아 공사관 파천, 옮겨가다.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겨가면서 이제 일본이 봤을 때는 러시아라는 큰 상과 이제 조선이 손을 잡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일본이 청나라로부터 전쟁에선 승리했을지 모르겠지만 러시아는 그 당시에 엄청나게 강대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한 발 빼는, 조선에서 약간 한 발 물러서는 그러한 경향은 보여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건 맞습니다. 아관파천이. 그러면서 일본에 의한 개혁도 당연히 잠시 중단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밑에 이러한 러시아와 일본 세력에 대항했던 이 시민단체 독립협회에 대한 거는 선생님이 잠깐 요거 설명하고 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아관파천이 있고 난 1년 뒤에 결국 고종은요, 본인의 거처인 이제 조선의 궁궐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던 고종이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외세의 그러한 압박들도 견뎌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조선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정말 조선의 리더로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들을 했던 시간일 거예요. 그러면서 1년 만에 다시 조선의 궁궐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엄청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어떤 생각을 했을까? 선생님이 잠잠히 이제 고민을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러시아로부터, 어떻게 하면 일본의 간섭으로부터 좀 벗어날까?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에 이제 조선이 자주국이다, 조선은 스스로 있는 나라다임을 좀 보여줄까라는 고민을 했겠죠. 그러면서 나라 이름을 새로 바꾸고요. 이제는 왕이 있는 나라가 아닌 황제의 나라라고 만인들에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선생님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제자는요, 황제를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왕이 아닌 황제가 있는 나라다.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청일전쟁 결과
청나라로부터 일본이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두 나라 사이에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맺어요. 거기서 제1조가 청나라는 조선으로부터 손을 뗀다입니다. 그래서 일단 껍데기는 정말 조선의 껍데기는 자주국임을 선포를 한 거예요. 뭐 뒤에 큰 일본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실제 이제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이제 조선도 황제가 있는 정말 자주적인 나라임을 이름에서부터 나타냈고요. 이제 황제의 나라임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게 돼요. 여러분들 연호라는 것은 뭐 1년, 2년, 3년, 2020년, 2021년처럼 연도를 세는 그 연도 앞에 붙이는 이름을 연호라고 해요. 그래서 뭐 1년, 2년, 3년 할 때 앞에다가 연호를 붙이는데 이때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청나라의 그 지배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뭐 청나라 중국의 연호를 갖다 썼다면 이제는 황제의 나라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독자적인 우리 대한제국만의 연호를 사용할 거야.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만의 그 연도를 세는 그러한 이름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연호를 광무라는 연호를 붙여요. 그래서 광무 1년, 광무 2년, 광무 3년 이렇게 연도를 세게끔 그러면서 고종이라는 사람은 원래 조선의 26대 왕인데 대한제국이 선포가 되면서 이제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거죠. 그래서 광무라는 연호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대한제국에서 이제 시행했던 개혁을 이 연호 이름을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개혁들을 실시했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 이제 기본 방침은 책 27쪽 6번째 줄 밑줄 쳐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제국은 옛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새로운 제도를 참조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이 광무개혁을 진행했다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옛날의 조선의 것을 모두 버리고 무조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옛날의 좋은 정신들, 우리 조선의 좋은 문화들은 그대로 놔두고 거기에 더해서 외국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황제의 권한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고종이라는 이제 대한제국의 제1대 황제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주주의 사회와는 되게 다른 모습입니다. 황제가 입법권도, 행정권도, 사법권도, 그리고 군사와 관련한 권한도 모두 황제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이랑은 되게 다른 모습이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은 왕 또는 황제가 아닙니다. 어떤 친구들, 선생님이랑 항상 사회를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요. 현재는 민주주의로서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그런 대표일 뿐입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주권을 단순히 위임받은 그런 대리인일 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 황제는 그냥 단순한 국민들의 대표 아닙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서구 열강 세력으로부터 지금 간섭을 받고 있는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엄청난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권력을 딱 장악하면서 모든 결정을 내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는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가 뭐 위기 상황이다, 뭐 재난 상황이다, 아니면 전쟁과 같은 비상 상황일 때는 대통령이 조금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헌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는 한 사람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정치를 해 나간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근대적인 모습 중 하나인데요. 지게라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땅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신원중학교 운동장은 예를 들어서 뭐 잘생긴 윤후의 것이다. 선생님이 사회 시간에
그 구글로 설문을 받잖아요. 퀴즈를 받는데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윤우가 잘생긴 뭐 선생님의 제자 윤우입니다 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힘든 와중에 한번 빵 하고 터진 기억이 있어서 선생님이 일단 윤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원중학교 운동장은 잘생긴 윤우일 것이다. 말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근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문서를 내밀잖아요. 그 문서에 법적으로 되게 확실한 그런 문서가 필요할 텐데 신원중학교 운동장은 잘생긴 조윤우일 것이다 라고 문서로 딱 규정이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땅 주인은 윤우 거잖아요. 이러한 땅 문서를 만들었어요. 이 대한제국 때. 그러면서 일단 소유권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땅의 주인을 규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땅에 대한 세금도 명확하게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땅 문서 지게를 발급했다라는 거. 그런데 아쉽게도 이러한 광무개혁들 또 책 보시면 또 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뭐 상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기술 학교도 세웁니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을 하고 뭐 유학생도 파견하는 등 엄청나게 많은 뭐 교육 분야에서 또 상공업 분야에서도 엄청난 그런 성과를 거두긴 하지만 결국은 이 시대의 상황 자체가 고종 혼자 이렇게 개혁하기에는 좀 버거웠던 것 같아요. 결국 보수적인 집권층과 그런 서구 열강 세력들의 엄청 강한 그런 서구 나라들의 압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성공에 이르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단을 내리고 광무개혁을 실시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의가 있지 않나 이러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생님과 독립협회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이랑 독립협회라는 단체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나라 정말 최초의 시민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만든 그런 모임,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독립협회라는 것은 여러분들 갑신정변 때 급진계합파들 생각나시나요? 그 급진계합파 중에 이제 서재필이라는 이런 지식인들 중심으로 되게 많이 배운,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 중심으로 설립이 된 단체고요. 정말 조선의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서 정말 러시아로부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간파천 일때도 고종 빨리 돌아오셔서 다시 우리나라를 조선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엄청나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고 또 돌아오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그런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독립문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사진을 띄워 놓을 텐데요. 원래 그 영은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영은문의 영자는 환영하다, 은자는 은혜를 환영하는 그런 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을 당시에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그 종속되어 있을 당시에 청나라에서 사신을 보내면 그 신하가 이렇게 조선으로 들어올 때 이 영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 영은문의 의미는요. 청나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청나라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문을 만들어 놓고 청나라 사신이 통과를 하게 했는데 보란 듯이 그 영은문 앞에다가 독립문을 세웁니다. 우리 영은문 이제 인정하지 못한다. 우리는 조선은 독립된 자주국이야. 독립된 나라야. 라고 하면서 독립문이라는 걸 딱 하나 떡하니 세워버려요. 정말 멋있죠? 독립문을 세우고요. 또 선생님이 독립협회는 지식인들 중심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라고 했지만 여러분들 갑신정변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의 개혁은 위로부터의 그 지식인들 중심으로 또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부터의 개혁은 그들만 소곤소곤해서는 크게 나라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깨달았어요.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되지 않구나. 조선인들이 함께 힘을 합세해야만 이것들이 어떤 큰일을 이뤄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이 지식인들은요. 일반 백성들, 무지했던, 공부를 하지 못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해서 잘 알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했던 일반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교육으로 깨우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강연회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 활동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요. 정말 오늘의 하이라이트였던
만민 공동회라는 것을 개최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최초의 집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집회라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 모임을 집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조선의 자주적인 독립을 위해서 외친 그런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러시아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서구 열강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모임도 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 만민공동회가 엄청나게 불이 뜨겁게 붙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만민공동회에서 관민공동회까지 개최를 하게 돼요. 이 관민에서 관자는 여러분들 관료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대한제국에 일을 했던 공무원들, 그러니까 정부의 뭐 공무원들까지 과세한, 그러면서 백성들과 함께, 정부와 백성이 함께 힘을 합친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집회. 그래서 관민공동회라는 것까지 개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엄청나게 정말 대단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백정 출신의 선생님이 지금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선생님이 여기 적어줄게요. 백정 출신의 어떤 한 사람이 그 수많은 양반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정말 조선 사회에 있어서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이러한 독립협회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백정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미 갑오개혁으로 인해서 신문제는 폐지가 됐지만 신문제가 있었던 시절에서 이 백정은요 천민 출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 신문제도 속에서도 가장 낮은 계급의 출신인 사람이 그 많은 양반들 속에서 연설을 했어요. 즉 이제 우리 조선은, 우리 대한제국은 충분히 독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계층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것도 정부 관료와 백성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충분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연설을 뜨겁게 했고, 그 연설을 들었던 사람들이 양반들,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각계각층 사람들이 그 연설에 박수를 보내줬다라는 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관민공동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이제 독립에 대한 열의가 이제 확산되어가는 와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합니다. 독립협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또 많은 개혁들을 하려고 하고 독립문도 세우고 이런 활동 와중에 이 기존의 보수층들,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가만히 냅뒀다가는 우리의 권력까지 위협을 가할 수 있겠다. 이런 위협을 느낀 이 보수층들이요. 고종에게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이 독립협회와 고종 사이에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없는 말을 만들어서 이 독립협회를 해체시키기 위한 작업을 이 보수층들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이간질을 하게 됐냐면, 고종아, 지금 보니까 지금 얘네 막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 열어가면서 아마 고종 너 쫓아낼 것 같아. 얘네가 주장하는 정치 형태는 공화정인 것 같아. 공화정이란 건 뭐냐면 왕이 없는 정치 형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왕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 식으로 이 고종한테 가서 야, 너 황제인데 네 자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어. 너 자리 아마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을 아마 지도자로 세울 것 같아. 이거 독립협회 가만히 냅둬서는 되겠니? 라고 하면서 고종을 막 가서 이간질을 시켜요. 그랬더니 이 고종이 그 말에 솔깃하죠. 솔깃하면 안 되는데 솔깃하면서 결국 군대까지 동원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해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결국 몇 년, 정말 3년, 4년 정도밖에 활동을 못하고 정말 좋은 일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해체가 됩니다. 이제 앞으로 조선은 또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독립협회가 해체가 되고 이 광무개혁까지 좀 서구 열강 세력 압력에 의해서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분명 얻은 이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로 돌아가면서 드디어 일본이 10년 동안 이를 간 그러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일본과 러시아와의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이 전쟁 결과 엄청나게 조선에 큰 파장이 이제 불러오게 되고요. 드디어 이제 일본의 그런 계획들이 하나 둘씩 실현이 되어가는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역사 꼭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독립협회가 추구했던 것 자체가 이렇게 계몽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정신을 깨치면서 그렇게 해야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도 생기고요. 지금 현실에 대한 그런
현실 인식 자체가 생기는 건 여러분들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역사를 쭉 보면서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 플레이만 켜놓고 있는 친구들 분명 있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듣고 또 복습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걸어왔구나. 이제 앞으로는 또 어떤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또 기대도 가지고 그러면서 역사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선생님 꼭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러일 전쟁이 빵 하고 터지고 그 결과 조선에 어떤 또 파장을 불러오게 될지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할게요.